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하였죠. 이 기사를 보시고 댓글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법원을 욕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분들은 법의 구속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무적으로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용현 전 장관처럼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을 보면 기본 구속기간이 2개월에 갱신이 2차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개월씩 2번씩 연장을 하더라도 합계 6개월밖에 구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보석허가 결정을 내려버리는데요. 왜냐면 이제 보석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거주지를 주거지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성실히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보석 주권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 1억,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출국 금지 등의 조건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법원이 보석을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오히려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해서 보석을 거부하고 항고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것을 했던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 구속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 기회에 구속기간을 늘리자,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이 있은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발의된 법안,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의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1심 구속기간을 기본적으로는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 발의된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비슷합니다.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경우나 여긴 좀 더 추가돼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보복 회유 등을 목적으로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 2개월에 2개월씩 5차 연장이니까 합치면 이제 1년이 되겠죠. 세 번째 발의된 박혜승 의원 대표 발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요,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내란 외환죄, 장기 10년 이상 중범죄, 재범 위험성 있는 때,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보석기간 위반한 때에는 1심은 1년, 그리고 상소심은 10개월로 구속기간을 늘리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성윤 의원 안에서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사실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양쪽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판사들이 웬만하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 1년씩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인권 침해 문제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원래는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구속기간을 제한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꼭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해준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력한 기업인, 이런 사건 정도 되고 정말 수사기관에서도 힘들게 진술 증거 확보해서 기소했고 법원에서도 함부로 유죄 판결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끝내니까 보석으로 풀어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반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6개월이라는 기간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 신청을 한다거나 증인 신청을 하는 것들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기소되고 기록 복사하는데 2-3주 그 정도 걸리고 재판 날짜까지 잡히는데 한 달 이렇게 걸려죠. 그 다음에 재판 2번, 3번 하다 보면은 6개월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2번, 3번 정도까지밖에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서 사실은 구속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이 충실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규정은 피고인만을 위한 규정은 아닌데요. 구속기간이 1년으로 늘게 되면 아무래도 법원은 현재는 웬만하면 6개월 안에 끝내고 있던 이 재판을 1년까지 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용시설 부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작년 기사인데요. 전국 교도소, 구치소의 정원이 5만 명인데 현재 6만 2천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기간을 늘려서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단기간에 재소자의 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구속기간 연정의 건에 있어서도 모든 범죄자를 대상으로 구속기간을 늘리자, 이런 얘기는 차마 못하고 내란 외환죄
강간죄라든지 중대범죄에 한정해서 구속기간을 늘리자 이런 얘기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6개월이라는 구속기간이 사실 정말 짧거든요. 살인이나 마약이나 이런 단순 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재판이 크게 길어지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조금만 복잡한 범죄로 가게 되더라도 충실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구속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씁쓸한 부분은 이제 뭐 유명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재판을 길게 받을 수가 있는 거지, 대부분의 일반 피고인들은 재판 하루 더 받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일 한 번 더 받는 것조차 판사들이 엄청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추가 변론기일, 추가 공판기일, 추가 심리 요청, 증거 신청 이런 것들 했다가 판사의 기분을 거슬리게 되면 되려 이제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르고 싶은 증인이 있고 원하는 증거 신청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용현이나 이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타겟팅해서 특별 취급을 하는 것보다는 교정시설에 수용 가능한 인원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피고인들도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조금 더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속기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구속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발의안들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심플해 보이는 그런 것들조차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하나씩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